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셧다운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을 지키던 경륜 있는 강요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뉴욕 증시마저 급락하면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데요.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 정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특파원. 네, 중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 셧다운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이게 해결 기미를 또 보이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 5조 5천억 원의 멕시코 장벽 예산을 포함하지 않으면 예산은 서명하지 않겠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전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처럼 교착 상태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멕시코 국경 장벽은 마약과 이민자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것이라며 예산을 빨리 배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장벽 예산이 나올 때까지 셧다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하원을 확실하게 장악하게 되는 민주당으로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심각한 것은 만약 내년까지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에 내년 초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셧다운의 여파, 그 불똥에 미중 무역 협상까지 칠 수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해 보이는데 당장 그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요. 더 큰 혼란이 오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2일, 23일은 휴일이었고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정상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15개 부처 가운데 국토안보부, 국무부 등 9개 부처 관련 기관의 공무원 42만 명이 급여 없이 근무를 해야 하고요. 38만 명은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게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셧다운이다 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일부 의원들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가 유화적이다.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다만 40% 가까운 트럼프 지지층은 국경장벽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지지층을 겨냥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27일 상원에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극적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독선적인 방식을 비판하는 지적은 있어 왔죠. 그런데 최근 매티스 국방장관이 해임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 자, 이거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 물러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또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그동안 대통령 곁을 지켰던 안정감 있고 합리적인 강요와 보좌관들이 이미 떠났고요. 여기에 트럼프 정부 초대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쳐서 비서실장까지 오른 켈리 비서실장도 최근 물러났습니다. 또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마저 경질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백악관의 어른들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을 막았는데요. 이제 최후의 버팀목이 사라졌다는 우려입니다. 이번에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의 경우도 강요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혼자 밀어붙였습니다. 특히 나토 동맹국들과도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이슬람 국가 IS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공포라는 책에서 지적한 것처럼 왜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느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매티스 국방장관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며 막았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막을 강요와 보좌관들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제 트럼프 주변엔 온건파 강요들은 찾을 수 없고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이것 때문에 그 백악관에 혼자 남은 트럼프 대통령을 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즘 백악관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폭풍 트윗을 날렸을 때도 백악관에서 혼자 폭스뉴스 TV를 보다 썼다는 후문입니다. 셧다운도 트럼프 대통령 배짱이 없다는 평론가의 말을 듣고 밀어붙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면서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다는 후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며 악당 대통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고 본인의 판단을 확신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통제불능의 위험으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골프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하고도 요즘 거의 통화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조금 전에 경제부의 취재 기자와 증시 상황도 좀 살펴봤는데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가을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를 흔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고집으로 커지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에 지금 중국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세계 경제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40달러 근처까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진짜 뉴욕 증시의 낙폭을 키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리더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중앙은행 연준에 대한 공격이 대표적이고요. 측근들과 연준 의장까지 해임하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한다면 그야말로 미 증시의 최대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